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준호 주연의 신작 드라마 태풍상사 1회를 리뷰하고 2회 예고편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997년 IMF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 청년이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바로 2회 줄거리부터 살펴볼게요. 1997년 강태풍은 낮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놀고 밤에는 화원에서 장미 개발에 몰두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에 잘 나간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바로 수입 장미보다 예쁘고 저렴한 국산 장미를 개발하는 것이죠. 태풍이 꽃을 좋아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나무에 핀 꽃을 보며 시시하다고 투정하는 태풍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꽃들은 그저 예쁘기 위해 피어나는 게 아니야.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라 피었다가 이기는 거야. 여기 열매를 맺으니까. 이 말이 태풍의 인생관이 됩니다. 자신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꿋꿋하게 이겨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싶었던 거죠. 겉으로는 친구들과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일 밤 아버지 구두를 닦아놓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아들을 한심하게만 여기는 아버지에게 머지않아 자신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은 태풍상사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에 회사를 세워서 10여 년 만에 제법 탄탄한 알짜 기업으로 키워냈죠.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회사에는 오미선이란 24세 격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미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K 장녀예요. 17살에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3살 어린 여동생, 생 8살 남동생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이 됐거든요. 원래 성적도 꽤 좋았고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태풍 상사에서는 커피 타고 청소하고 영수증 붙이는 일을 주로 하지만 상임은 미선의 상황 판단 능력을 높게 평가했어요.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경제 상황을 파악해온 미선은 통찰력이 있었죠. 거액의 거래건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직원들은 모두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미선은 달랐습니다. 금융이자와 마진을 맞바꾸는 구조이기에 조건이 안 좋다며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미선의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태풍 상사는 거액의 거래를 진행하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고 강진영 사장은 쓰러집니다. 설상가상으로 표현준의 방해로 태풍은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표현준은 태풍과 같은 26세로 태풍의 라이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태풍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게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모든 면에서 태풍에게 밀렸던 현준은 태풍에게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준의 아버지 표박호는 표상선이라는 컨테이너 화물선 해운사를 운영합니다. 열 몇 살에 고무신 하나 달랑 신고 고깃배에 오른 후 악착같이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죠. 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먹어야 한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만난 미선은 미선아 우리 태풍이라는 유언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내가 죽으면 우리 태풍이를 많이 도와달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미선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준 사장님께 남다른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는 전기마저 끊깁니다. 모든 게 무너진 순간 태풍은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가족만큼 아꼈던 이 회사를 지켜내기로. 그렇게 태풍은 태풍 상사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사장 아들을 직원들이 곱게 받아줄 리 없겠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꽃을 든 태풍에게 미선의 시선이 자꾸 갔던 거예요. 태풍이 떨어뜨린 코스모스 한 송이를 미선이 주워서 나중에 회사 꽃병에 꽂아두는 장면은 아마도 예고된 작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회 마지막 부분에서 태풍은 집이 망해 야반도주한 친구 윤성을 우연히 만납니다. 태풍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 전체와 목걸이, 시계까지 윤성에게 건네주죠. 여기서 태풍의 인성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윤성은 고마워하면서도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사람 믿어서 자신이 망했으니까요. 하지만 태풍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꽃보다 사람을 믿기로. 솔직히 이래는 시대 배경과 캐릭터 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엄청나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태풍이 IMF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2회 예고편을 함께 분석해 볼까요? 예고편을 보니 태풍이 사장실에 있는 금고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판단한 태풍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직원들을 관찰하며 태풍 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찾아다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고 비밀번호가 태풍이의 생일일 것 같아요. 강진영 사장은 아들에게 말은 모질게 했어도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거든요.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주말도 없이 일에 몰두해 회사를 키웠던 거니까요. 아마 태풍이 금고를 열고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오열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금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표바코에게 돈을 빌려줬던 서류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경찰서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돈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진영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셔도 된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요. 표바코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냐라고 답한 걸 보면 오래전에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쯤 갚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표바코는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키워온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은 아마도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IMF라는 시대 그 자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바코와 표현준 부자. 태풍이 이 두 빌런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미선이 태풍과 함께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저 여직원 경리라고만 불리던 미선에게 상사맨이라는 세 글자를 달아줍니다. 미선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대학에 가기 위해 꾸준히 공부했고 수능 시험도 봤어요. 성적도 좋아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지만 IMF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죠. 여동생 미호도 항공사 3차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IMF 때문에 승무원 채용이 취소됐고요. 하지만 그때 사장님의 아들이란 강태풍이 나타난 겁니다. 어려움 따위 뚫고 나가버리면 그뿐이라고 말하는 태풍의 거침없는 행동과 단단한 눈빛이 미선에게 희망으로 느껴졌어요. 사장님의 유언도 있었고 태풍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자신에게 베푼 도움을 윤성이 100배, 1000배로 갚을까요? 아니면 사람 믿어서 망했다는 자신의 말처럼 태풍의 뒤통수를 칠까요? 개인적으로는 윤성이 나중에 태풍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태풍의 인성과 진심을 본 윤성이 중요한 순간에 의의를 배신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까지 태풍 상사 1회의 리뷰와 2회 예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 청년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사람을 믿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태풍이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은 날갯짓은 모여서 바람이 되고 바를 만난 폭풍우가 되고 결국 태풍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라 피었다가 이기는 거. 결국 열매를 맺으니까요. 다음 회에서는 태풍이 어떻게 회사를 살릴지, 미선과는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그리고 표바코 부자에게 어떻게 맞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